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인도太平양 전략연구원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자유통일 전략을 어떻게 공유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요, 돈이 남아도입니다. 2023년에 시민단체 지원금으로 102조 3천억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 국방비가 57조일 때 시민단체 거의 10중 8구가 좌파단체들이죠. 한 3만 6천 개가 넘는 좌파단체들한테 102조 3천억을 줬는데요. 여기서 100억 불을 떼가지고 100억 불이면 13조 정도 되겠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00억 불 주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북한이 통일되면은 북한에도 주북 미군 기지를 지어야 되니까 한국 정부가 주일 미군 기지를 북한에 지읍시다. 우리가 돈 대줄게. 북한으로 옮기세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선뜻 돈을 대주면은 한국의 저기 제품들이 미국에 수출이 잘 되겠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빅딜을 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무장, 핵잠수함 보유 지지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밑에 직원들 이게 동원해가지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가전 등등 중국이 점유하고 있던 시장을 전부 해체해가지고 지금 한국한테 넘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산 시장도 전 세계 방산 시장도 한국에 넘기는데요. 한국이 아마 몇 천조 돈을 떼돈 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돈 세알리다가 과로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끝까지 보시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고요. 저희 방송은 광고비가 안 나옵니다. 중국, 뭐 북한 비판하면은 특정 세력을 뭐 비난한다, 괴롭힌다 해가지고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광고비가 아예 안 나오니까요. 여러분 많은 광고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시면은 그 돈으로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들어갈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1월 8일 날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한 3, 40분 했습니다. 그때 22분간 북한 체제를 비판했고요. 미국을 시험하지 말라 뭐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부터 최근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쭉 보면은 이 남북한을 자유통일시키겠다. 한국을 핵무장시키고 경제 강국, 군사 강국으로 만들어 가지고 중국으로 하여금 군비 증강하도록 한국하고 군비 증강하도록 유도해 가지고 중국 경제를 파산시키겠다. 이게 트럼프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미국의 민주당 딥스테이트 뭐 군산복합체 요쪽의 전략은 한국과 북한을 갈라놓고 경쟁을 시켜가지고 무기 팔아먹겠다. 뭐 그런 전략이었다면 트럼프의 전략은 남북한을 통일시키고 한국한테 어마어마하게 돈을 밀어줘가지고 한국이 군비 증강을 하면은 중국이 같이 따라서 군비 증강하다가 경제가 파산될 거다. 그래가지고 한국을 이용해가지고 중국을 경제 파산시키겠다는 게 트럼프의 전략입니다. 예. 자, 아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자,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CIA 국장 겸 CIA 국장도 역임했고 국무부 장관도 역임했던 폼페오 전 국무부 장관이 지난 5월 22일 날 한국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한국 핵무장을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한국도 일본처럼 핵 재처리 뭐 하면 되지. 미국이 왜 반대하겠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왔고요. 트럼프의 외교안보 최측근이 한국 자체 핵무장 고려해야 된다. 북한은 한국이 맡으세요. 한국 뭐 돈도 많고 군사력도 센데. 그리고 주한미군은 저기 중국을 막을 겁니다. 한국이 뭐 핵무장을 하시든지 뭐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다른 공화당 의원들이나 뭐 다른 트럼프의 참모들은 한국의 핵무장 과거에는 반대했는데 지금은 그때하고 상황이 달라요. 나는 뭐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해야 된다. 아예 법에다가 그렇게 집어넣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핵무장,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한국 핵무장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죠. 왜냐하면 일본도 하겠다고 난리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0억 불 안 주면 주한미군 철수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한국에서 그러면 어이씨 그럼 우리 핵무장 하겠다 그렇게 튀어나오겠죠. 그러니까 참모들 부추겨 가지고 아유 한국 핵무장 뭐 할 때 안 됐습니까? 뭐 한국이 핵무장 하는 거 우리가 반대를 왜 하겠어요?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왜냐면 일본 눈치가 있으니까 대놓고 하라고 말은 못하지만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은 반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안 돼요,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그냥 뭐 모른 척 해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귀를 잘 알아먹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대학생 자녀가 차 사달라고 하면은 엄마가 그 차 사줍니까? 등짝을 스파이크 때리지. 이놈의 자식아 차가 얼마나 비싼데 너 술 먹고 사고 음주운전해가 사고 친다 임마. 장가도 못 가고 니 깜빵 간다 하고 뭐 잔소리 하지만은 나이가 30, 40이 돼가지고 엄마 내 차 살까 말까? 뭐 마티즈 살까? 뭐 저기 그랜저 살까? 이러면요. 엄마가 등짝을 후려치면서 야 이놈의 자식아 니 나이가 몇 살인데 그 차 살까 말까 그러는 니가 벤츠를 사든 아우디를 사든 뭐 폭스바겐을 사든 니가 뭐 저 마티즈를 사든 그건 니 알아서 해라. 어? 니가 뭐 돈이 있으면 뭐 페라리를 끌고 다니든지 뭐 그건 니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그런 거까지 물어보냐 나이가 몇 살이야 나이 값을 해라. 그 이야기를 지금 돌려서 하는 겁니다. 트럼프 이쪽 진영에서요. 근데 한국의 이 국방 외교 안보 이 특히 뭐 보수 단체 계시는 분들이 이 말귀를 잘 못 알아먹고 트럼프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50억 불 안 주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니까 뭐 트럼프가 우리를 동맹국을 우습게 알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요. 이 이제 말귀를 알아먹어야 됩니다. 예. 그 한국 핵무장은 그냥 기정사실로 가는 거다. 예. 자, 그래 보시면 되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날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세요가 아니고 한국이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괜찮네요. 옛날에는 무조건 안 된다 했는데 아유 그거 뭐 알아서 하세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십니까? 그러는 거 왜냐면 지금 미국의 해군 함정이 300척이 채 안 됩니다. 290척 정도인데 그 한 척이 작전 나가고 한 척이 훈련하고 한 척이 정비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건 100척이 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다 이렇게 뿌려 놓으면은 실제로 인도 태평양 요 7함대 쪽에는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함정이 20척 안팎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지금 2030년 되면은 함정이 400척 이상 넘어가니까 그 많은 함정을 미국 혼자서 커버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핵잠수함을 가지든 너가 핵잠수함 할배를 가지든 좀 제발 좀 많이 찍어내 가지고 너가 좀 미국 좀 도와주고 중국 좀 막아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이 그냥 이제 알아서 막 하면 된다. 그리고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요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는 게 아니고 미중 패권 전쟁이 아니고 한중 패권 전쟁이 되는 겁니다. 바로 코앞에 한국이 더 무섭거든요. 재래식 전투력으로 붙으면은 중국이 한국을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을 핵무장을 시켜가지고 중국하고 군비 경쟁을 시키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제 저기 국방장관이 한국 핵잠수함 건조하는 거 지원 어렵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오커스가 먼저다, 호주가 먼저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야 한국은 돈도 있고 기술도 있는데 너 알아서 해라. 뭐 그런 것까지 우리한테 뭐 물어보냐 이 멍청한 자식들아. 욕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고 그냥 눈치껏 해라 눈치껏. 일본이 보고 있는데 우리가 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 짜증내는 겁니다. 이제 그만 물어보고 하면 돼 그냥. 자, 우리 군에서요 핵 추진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소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육상 시험장이 문무대학 연구소에 들어설 것이고 2030년까지 소형 원자로를 만든다. 뭐 그렇습니다. 20% 이하 전홍축 우라늄으로 국제 제재를 피하겠다. 뭐 그러니까 뭐 이제 알아서 가면 된다는 거죠. 그 요즘은 그 소형 모듈형 원자로 이래가지고 뭐 그런 것들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간대요. 저기 원자로가 뭐 그런 거 한 두 개 하면은 뭐 저기 원자력 잠수함 만드는 거는 그거는 크게 기술도 아니다.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렇습니다. 자, 트럼프 장남 돈 주니어가 한국에 왔는데요. 비공개로 왔고 한국의 재계 인사들만 만나고 갔습니다.
뭐 명분은 아예 뭐 후원금 모금하러 왔어요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돈이 없어가지고 후원금 모금하러 왔겠습니까? 한국의 재계 인사들 만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뭐 우리는 이런 거 할 겁니다 하고 뭐 그런 이야기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 위기 때 한국의 김우중 회장 대우에서 많이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아버지는 한국을 아주 좋아한다. 앞으로 저희 한국을 귀하게 사용할 거다. 트럼프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면은 한국을 귀하게 사용할 거다. 뭐 그런 유의 이야기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대중 관세를 60% 이상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나마 지금 살아있는 중국의 모든 산업이 전부 줄초상 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만들어라 중국 자동차에 최고 200% 관세 때리겠다 뭐 그랬는데요. 중국 배터리가 세계 1위죠. 자동차 세계 1위. 그런데 얘들 다 죽어버리면요. 그 시장을 한국 업체들이 다 차지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돈을 밀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이 미국에다가 한 100억 불, 야 주한미군 주둔비 한 100억 불 주는 게 어렵습니까? 100억 불 주면요. 그 100억 불이 어디 쓰이냐면은 미국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 미군 기지 주변에서 기지 방어하려면 한국인들을 채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인건비 쓰지요. 거기서 훈련하고 먹고 마시고 쓰고 자고 하면은 기름 넣지, 저기 부식 사지. 전부 다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지역에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그 지역에 돈이 다 풀린다고. 내수 경제에 돈이 다 풀려요. 그러니까 뭐 50억 불을 주든 100억 불 주든 그 생세 크게 내고 우리가 100억 불 줬으니까 저기 미국은 이제 우리 한국산 물건 좀 많이 사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돼요. 빅딜을 치면 된다고. 자, 윤석열 대통령이 8.15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겠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전국의 초중고교 뭐 대학교까지 폐교 부지를요 6.25 박물관, 뭐 북한 인권 박물관, 이승만 박물관, 뭐 박정희 박물관, 건국과 부국 박물관 등등 이런 것들을 건설해 가지고 통일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각 지역별로 다양한 6.25 관련 스토리가 많죠. 6.25가 전국에서 일어났으니까 그런 거 스토리텔링을 관광 상품화 하면요. 지방자치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겠죠. 국내에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하니까는 지금 뭐 각 지역에 지금 학교가 폐교 안 된 데가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한 군데씩. 그 6.25 문화 콘텐츠 산업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청년들이 만화, 6.25 관련 만화, 영화, 드라마, 뮤지컬, 소설 뭐 이런 문화 콘텐츠, 6.25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거를 하면은 넷플릭스를 통해 가지고 6.25 영화가 나가고 6.25 드라마가 나가고 6.25 다큐가 나가고 하면은 그거 엄청나게 돈 벌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전국의 6.25 박물관에 사람들이 국내 관광객들이 몰려들겠죠. 그러면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고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 이제 역사 한류를 수출해야 된다. 6.25 역사 문화 한류를 수출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좀 참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트럼프가 이기면 방위비 분담금 최소 5조 이상 요구할 거다. 근데 2023년 국방비가 57조일 때 이게 시민단체 지원금이 102조 3천억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102조 3천억 나오죠. 그리고 저기 33,861곳을 지원했습니다. 102조 3천억 가지고. 그리고 성인지 예산이 24.2조인데 아파트, 버스 정거장 등 남녀가 공통으로 쓰는 예산이라고 돼 있는데 이 안에 보면 동성애 학교 교육 예산도 있고 속된 말로 운동권 예산이면 운동권 밥그릇 예산이야. 담당 공무원도 예산의 성격을 잘 몰라. 그러면 이거 성인지 예산 24조에 시민단체 지원금 하면 126조가 허공에 부러지는데 이런 예산을 갖다가 절반을 떼가지고 국방비로 돌리면 국방비가 100조, 110조가 되면은 우리 병사들 첫 달부터 200만 원씩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직업 군인들 급여도 올려주고 뭐 저기 뭡니까 이제 수당도 올려주고 그리고 학업 또 야 뭐 대학 가고 싶다 뭐 대학원 가고 싶다 유학 가고 싶다 하면 보내주고 뭐 그리고 뭐 군인 아파트 그리고 자녀들 교육 이런 복지를 향상시켜주면은 그 군인들이 뭐 60만 70만 명 막 늘릴 수가 있으니까는 그 뭡니까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겠죠. 뭐 결혼하고 결혼율 늘어나고 이제 뭐 저기 뭐 애도 놓고 출산율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돈을 이런 데 쓰면 된다. 지금 헛돈을 쓰고 있다. 헛돈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자, 현재 주한미군 기지가요. 평택, 군산, 오산, 조치원, 대구, 부산 이렇게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통일이 되면은 남포, 신의주, 원산, 자강도, 청진에도 미군 기지가 들어서야 되고 주일 미군이 주북 미군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일본인이 지금 지진 때문에 거기다가 미군을 뒀다가 몰살당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옮겨야 돼. 그리고 제주도에도 미군 기지 하나 지어주고. 그럼 이 돈을 한국 어차피 우리 땅이 될 건데 거기다가 저 미군 기지 한국 돈으로 깔아주면 될 거 아닙니까? 땅값 그 공짜인데 그냥 깔아주면 되지. 그리고 유지 비용도 한국 정부가 지급을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가 확실하게 한국 영토가 되겠죠. 지금 두만강 하구를 러시아, 북한, 중국이 준설을 한대요. 그러면 두만강 하구에서요, 그延边 조선 자치족 자치구, 그러니까 이 저기延边시에서, 그러니까 내륙에서, 동북 삼성 내륙에서 두만강 하구를 타고 중국 해군이 동해로 나와가지고 저기 알래스카 쪽으로도 진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과 서에서 동서남해에서 한국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서남북 동시 사방에서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북한 땅에다가 주한 미군 기지를 갖다가 여러 개를 지어주고 주일 미군을 북한 주북 미군 기지에다가 이게 박아 놓으면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불침 항모가 되는 겁니다. 불침 항모. 그리고 중국은 군비 증강하다가 경제가 파산 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를 파산시키려면요, 우리가 100억 불 정도 미국에다가 선빵을 쳐야 됩니다. 뭐랍니까? 판돈을 태울 필요가 있다고. 야, 우리 100억 불 줄 테니까 북한에다가 저기 미군 기지 지어라. 그 어차피 우리 땅인데 우리가 돈 대줄게. 주둔비도 줄 테니까 거기다 지으라고. 그러면 저기 미군이 북한에 들어가고 싶은데 뭐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 대신에 한국산 물건 많이 사줘. 뭐 그렇게 가면 되는 거지. 자, 지금 남중국해에서 이렇게 빨간 화살표를 타고 이제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컨테이너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대만 앞바다가 막혀도 필리핀하고 대만 남부, 필리핀 북부 이쪽 해협, 이제 루손 해협이 안 막히면 되는데 중국 해군이 해남도에 기지가 있어요. 거기서 태평양으로 밀고 내려온다고. 그 오른쪽으로 쭉 이게 뚫고 내려온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그 이 수송로가 막힐 수가 있다고. 물자 수송로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중동산 에너지 수입 비율을 대폭 줄이고 미국산 에너지로 수입선을 바꿔야 돼. 그러면 여기 남중국해가 막혀도 미국에서 에너지가 들어오면 한국의 이제 에너지 공급 수급은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런 전략을 짜야 된다. 그리고 한국 해군, 공군, 해병대 기지를 필리핀 북쪽 루손섬에다가 지어가지고 까만색 원 보이시죠?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나오는 거, 필리핀 쪽으로 나오는 거를 한국 해군이 막아버리면은, 그러면은 이 중국 해군이 숨을 못 쉬어요. 그리고 뭐 대만 문제에서도 꼼짝 못하고, 그러면 미국이 한국한테 아이 고맙다 하고 감사하다 할 거고, 뭐 한국은 미국한테 큰 소리 치면 될 거 아닙니까? 야, 우리가 막아줬으니까 한국산 물건 좀 많이 사줘. 그런 빅딜을 치면 되지. 그리고 한국 해군, 공군, 해병대가 여기 들어가면은 남중국해에 있는 국가들이 한국산 방산 제품을 더 많이 살 거 아닙니까? 방산 수출이 잘 되겠죠. 자, 그리고 미군이 한반도 전체를 방어하면요, 한국군은 필리핀, 대만, 남중국해를 대신 막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KDDX 이지스함도 뭐 6척이 아니고 뭐 한 18척, 뭐 30척 찍어가지고 남중국해도 보내고, KF-21도 필리핀 북단에다가 배치하고 3,000톤급 잠수함도 배치해가지고 이 중국 해군, 공군, 육군이 요 남중국해에 신경을 많이 쓰게끔 그렇게 분산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군이 전부 다 한반도 쪽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남중국해 쪽으로 이렇게 한국군이 치고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중국군이 남중국해 쪽에다가 방어망을 치겠죠. 그러면 한반도 쪽에 걸리는 압력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런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KF-21의 작전 반경이 약 한 13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필리핀 북단 섬에서 중국 해군 기지가 있는 해남도까지가 약 한 1200km. 그러니까 뭐 저기 홍콩까지가 뭐 한 900km. 뭐 그러니까 1300 공중급이 안 받고도 남중국해 전체가 KF-21의 작전 반경에 들어갑니다. KF-21이 남중국해에 뜨면은 중국은 이제 죽은 목숨이죠. KF-21을 능가하는 전투기가 지금 없습니다. 중국이 뭐 말은 뭐 자기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레이더 성능이 한 세대 이상 차이가 나고, 한국의 KF-21에는 미국산 미사일, 유럽산 미사일, 그리고 한국에서 만드는 미사일들이 모두 탑재가 되니까 한국산 초음속 대함 미사일에 맞아가지고 중국 해군이 완전 박살날 거고, 공군도 대량 학살이 날 겁니다. 극초음속 마 5 이상 지나가는 뭐 극초음속 미사일도 뭐 지금 개발이 거의 완료가 다 됐다고 하니까 몇 년 안에 또 배치가 되겠죠. 자,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죽이는가 볼까요?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100% 올리겠다. 이거는 바이든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트럼프는 200%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EU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48% 관세 부과하겠다. 벌써 10% 올렸고요. 그러면 중국산 전기차가 다 죽어나겠죠. 그리고 미국은 아예 중국산 배터리는 미국에 조달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중국 배터리, 중국산 전기자동차가 세계 1등인데 그 시장이 다 죽어버리면, 중국 업체들 다 죽어버리면 그 시장을 누가 먹어요? 한국의 전기차, 한국의 뭐 배터리 업체들이 다 먹겠죠. 그리고 그나마 또 모든 중국산 물건에 대해서 최소 60% 이상 관세를 때리겠다. 그리고 지금 뭐 알루미늄, 철강 이런 것들도 중국산에 대해 가지고 뭐 최소 몇십 프로 이상 뭐 100% 이렇게 관세 때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중국산 철강도 주고 나면 한국산 철강이 잘 팔리겠죠.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게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있네. 미국에서 만들어라. 중국산 자동차에 최고 200% 관세 때리겠다. 자,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이요, 수주 잔고가 1000조를 넘었는데 뭐 중국 업체들 다 죽으면 2000조 되겠죠. 그리고 뭐 중국산 자동차용 뭐 반도체, 가전용 반도체도 다 죽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산 배터리 사용한 전기차들은 시장에서 자동으로 퇴출될 겁니다. 자, 이게 전 세계 한국산 무기가 수출된 국가들입니다. 동남아시아, 중동, 뭐 동유럽, 북유럽, 그리고 이집트, 이제 아프리카의 세네갈, 그리고 이제 중남미 국가들, 그리고 이게 빨간색이 수출이 이미 된 거고요. 전차, 장갑차, 뭐 찝차, 전투기 등등 이런 게 나간 곳이고, 지금 파란색이 있는 데가 베트남, 그리고 저기 우즈베키스탄, 여기도 한국에 F-50 사겠다 그러고, 베트남 한국에 K9 자주포 사가지고 중국 밀어버리겠다 그러고, 지금 캐나다는 80조, 60조인가 80조인가 뭐 투자해가지고 한국산 뭐 잠수함을 사겠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방산도 이런 식으로 미국이 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주산업이 2045년까지 4천조인데 거기다가 한국이 한 10%, 세계시장 점유 10% 가능하다. 400조 원이 가능하답니다. 2045년까지. 미국이 2016년에 한미 우주협정을 아시아 최초로 한국하고 맺고서 미국이 한국에게 우주기술, 달 탐사 기술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돈을 이런 식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자, 5년 안에 지금 세계시장 점유율이 한국이 30% 이상 가능합니다. 러시아 지금 제재 때문에 다 죽었고요. 프랑스 뭐 11%, 러시아 16%, 중국 5.2%, 독일 4.2%, 이탈리아 3.8%, 영국 3.2%, 스페인 2.6%. 이 시장들 대부분이 지금 뭐 유럽, 러시아가 경제가 초토화됐기 때문에 대부분 한국이 다 가져올 겁니다. 그럼 한국이 세계 무기시장 점유율 30% 이상 될 거고, 지금 미국이 지금 40%니까 미국도 지금 한국산 무기 사겠다고 하면은 한 10년 안에는 한국이 세계 무기 수출 1등으로 올라가는 뭐 그런 일도 생길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무기가 나가면요 50년간 부품 수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최초 수출 금액의 5배에서 최소 10배를 최소 5배에서 많게는 10배가 추가의 부가가치가 창출됩니다. 그 1000억짜리 전투기 한 대 팔았으면은
뭐 최소 한 1조가 들어온다는 최대 1조가 들어온다는 거죠. 지금 K방산 수주 잔액이 110조면은요 향후 50년간 550조 원이 들어옵니다. 550조에서 1100조 원이 추가 매출이 생기는 거죠. 돈이 계속 누적이 돼가 들어오는 게 부품 수출이니까 그 뒤로도 계속 이게 돈이 나가면 이게 뭐 1000조가 아니고 2000조, 3000조가 계속 누적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이제 체코에다가 이 원전을 수출했는데 그러면 유럽의 원전 시장을 한국이 다 먹어요. 유럽의 원전 시장을 한국이 다 먹습니다. 한 200조 되는데 그거 다 먹고 유럽 다 먹고 뭐 중동 다 먹고 그럼 뭐 아시아 다 먹고 그래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벌써 뭐 몇백조 몇천조 되니까 미국이 이런 식으로 한국이 돈을 벌게끔 밀어줍니다. 중국하고 무제한 군비 경쟁하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을 경제를 파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한테 야 100억 불 줄게. 우리 이번에 중국 한번 해체하자. 그 대신에 만주 우리 줘. 만주 우리 주면은 그 저기 만주에서 필요한 에너지 우리가 저 미국 거 사고 그 식량도 저기 미국 거 사고 뭐 그래 할게. 그러고 지금 뭐 한국이 지금 중동에서 갖고 오는 에너지 그거 절반 떼가지고 미국 거 사줄게. 뭐 이런 빅딜을 하면 돼요. 자, 저희가 중국 공산당 및 북한 체제 비판을 하는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요. 타인을 괴롭히는 사이트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구글에서 중국하고 북한 비판하면은 야 타인을 괴롭힌다 해가지고 낙인 찍어가지고요 광고비를 빼버렸습니다. 광고비가 전혀 안 나오니까요 여러분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리고요. 아무튼간에 한국은 돈벼락이 맞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기 돈 싸대기 맞아 보셨습니까? 돈 세알리다가 과로사 하시는 일이 조만간에 생기게 됐습니다. 아무튼간에 한국 한미 참 이승만 대통령한테 감사합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맺어가지고 세계 최강의 미국하고 이렇게 2인 삼각을 할 수 있도록 맺어주신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한국이 잘 될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